혹시 그거 아세요? 1931년 노벨 물리학상이 아예 없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전쟁 같은 큰 사건 때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후보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늘 과학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 바로 이 사라진 노벨상의 진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1931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없었어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 제1차 세계대전처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빼고는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대체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먼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추측들, 그게 왜 틀렸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럼 그 해에 과학계에 별다른 연구가 없었나? 아니죠. 후보가 없었을까요? 천만에요. 그야말로 천재들이 쏟아져 나오던 물리학의 황금기였는데요. 그럼 전쟁이라도 났나?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후보였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당시 물리학계는요, 말 그대로 세상을 뒤엎는 혁명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엄청나죠?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에르빈 슐레딩거, 그리고 폴 디렉. 이 세 사람이 당시 물리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던 양자역학의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궁금증이 폭발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 떡하니 있는데 상을 안 줬다고요?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노벨위원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는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노벨상 자체의 규정집이에요.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후보 중에 이 상을 받을 만큼 대단한 업적이 없다고 판단되면 상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매년 상을 줘야만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노벨위원회는 그냥 똑똑하고 기발한 이론보다는 실험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발견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뒀다는 겁니다. 이게 거의 위원회의 환급률 같은 거였어요. 자, 그럼 이 새로운 이론, 양자역학이 위원회의 까다로운 심판대 위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위원회가 망설였던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선 이 양자역학이란 이론이 너무 추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걸 뒷받침할 결정적인 실험 증거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마지막으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맞냐 틀리냐 철학적인 논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양자역학은 그냥 새로운 발견, 뭐랄까 벽돌 한 장을 더 얻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존의 물리학이 세상은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간다 하고 딱 부러지게 예측하는 거였다면 양자역학은 그럴 확률이 높아 라면서 불확실성을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그냥 집을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나라의 헌법을 새로 쓰는 것과 같은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폴 디렉의 사례를 보면 이 증거 우선주의가 딱 드러납니다. 1928년에 디렉이 머릿속으로만 이 세상엔 우리가 아는 물질과 정반대인 반물질이라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해요. 다들 설마 했겠죠? 그런데 4년 뒤에 칼 앤더슨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하다가 진짜로 그걸 발견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다음에 디렉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위원회는 바로 이 확인 도장이 찍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위대한 아인슈타인마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면서 고개를 저을 정도였으니까요. 뭐랄까, 아직은 너무 뜨거운 감자였던 거죠. 최고의 천재들끼리도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데 섣불리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긴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럼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이 기묘했던 1년간의 공백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드디어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은 취소된 게 아니라 그냥 숙성된 거였습니다. 1년 뒤 1932년 상을 하이젠베르크에게 수여했고요. 그 다음 해인 1933년에는 슈레딩거와 디렉에게 공동으로 수여합니다. 결국 모두가 상을 받은 거죠.
다만 그들의 혁명적인 이론이 충분히 검증되고 논쟁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딱 그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이 극도의 신중함이 노벨상의 권위를 만든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역사의 평가를 기다리는 이 과정 덕분에 우리가 지금 노벨상 하면 세계 최고의 권위를 떠올리게 된 거니까요. 결국 1931년의 그 텅 빈 자리는 어떤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위대한 영예는 가장 끈기 있는 기다림 끝에 온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깊은 지혜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요?